LG랑 삼성, 배터리 시장의 두 거인이죠. 근데 보면 한쪽은 막 밀어붙이는데 다른 쪽은 엄청 조심스러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오늘 이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샅샅이 뒤져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두 회사의 성적표부터 까보고요. 그 다음엔 진짜 싸움이죠. 바로 가격이랑 원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아니 수십조 원씩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걸까요? 그 자금 조달 방법을 보면 두 회사의 전략이 얼마나 다른지 확 드러나거든요. 마지막에는 시야를 확 넓혀서 삼성이라는 거대한 제국 전체를 보면서 이 모든 퍼즐을 맞춰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수십조 원짜리 배터리 전쟁, 그 주인공들을 바로 만나보시죠. 자, 한쪽은 LG 에너지 솔루션, 키워드는 속도입니다. 그냥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삼성 SDI, 여기는 안정성이 최우선이에요. 아주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스타일입니다. 일단 겉으로 보이는 덩치, 그러니까 매출액만 보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확실히 앞서갑니다. 규모가 더 크다는 게 딱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진짜 재미있는 건 지금부터예요. 이익을 한번 볼까요? 격차가 확 줄어들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삼성 SDI 매출은 분명히 늘었거든요? 근데 이익은 오히려 줄었어요. 아니, 장사는 더 잘했는데 남는 게 더 적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비밀을 풀 열쇠, 바로 원가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겉으로 보이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전쟁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거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배터리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의 무려 80%가 원자재 값이라는 거예요. 와, 생각보다 훨씬 높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 사업은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그냥 회사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두 회사의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LG는 상황이 어땠냐면 원자재 가격은 2배나 뛰었는데 고객한테 파는 가격은 30%밖에 못 올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남는 게 확 줄어들죠. 그런데 삼성은 달랐어요. 원가가 오른 만큼 가격에 잘 반영해서 판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한쪽에서는 원가 때문에 이익 내기도 힘든데 다른 한쪽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공장을 계속 지어야 돼요. 이게 진짜 딜레마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 대체 다 어디서 구해오는 걸까요? 이 숫자 좀 보세요. 14조 원. 와, 감이 잘 안 오시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 한 해에만 공장 짓고 기계 사는 데 쓴 돈이 14조 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비 투자, 바로 캐펙스가 이만큼 들어간 거죠. 네, 캐펙스라는 건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거나 비싼 기계를 들여오는 것처럼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크게 투자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돈을 마련하는 방법, 보통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 그냥 회사가 열심히 벌어서 모아둔 돈을 쓰는 거. 둘째, 주주들한테 돈 좀 더 투자해주세요 하고 손을 벌리는 거죠. 셋째,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빌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약간 꼼수 같지만 협력업체에 줄 돈을 조금 늦게 주면서 당장 쓸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를 보면 LG와 삼성이 얼마나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LG는요, 말 그대로 풀 엑셀을 밟았어요. 처음엔 모회사인 LG화학 돈을 썼죠. 그러다 빚을 엄청 냈고요.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아예 회사를 쪼개서 상장, 즉 IPO를 해서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았죠. 그리고 지금은 또다시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 당장 시장을 먹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라는 아주 절박하고 공격적인 전략인 셈입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달리다 보니까 지금 LG의 빚이 1년 동안 버는 현금의 거의 4배 가까이 됐어요. 솔직히 재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밤에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는 꽤나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삼성 SDI는 어떨까요? 여기는 정반대예요. 비유하자면 약간 도련님 스타일이랄까요?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아주 신중하게 차근차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고객사도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 놓고 무엇보다 빚을 지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 두 회사의 스타일 차이, 미국 시장을 보면 아주 그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LG는 미국에 워낙 공격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올해 1분기에 정부 보조금을 삼성보다 4배나 더 많이 받았어요. 투자 규모의 차이가 그대로 보조금 액수 차이로 나타나는 거죠. 아니, 근데 삼성은 왜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운 걸까요? 왜 도련님처럼 행동하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를 알려면요, 이제 시야를 바꿔야 합니다. 삼성 SDI라는 성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제국 전체를 봐야 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의 작년 성적표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나옵니다. 보세요. 영업이익, 그러니까 본업으로 번 돈은 6조 5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세금까지 다 내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은 15조 원이 넘어요. 이상하죠? 장사에서 번 돈보다 최종이익이 2배 이상 많다니? 그 비밀은 바로 영업 외적인 부분에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보시죠. 정말 충격적인데요. 삼성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사업부, 작년에 무려 15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엄청난 손실이죠. 그런데 갤럭시 스마트폰이랑 TV 같은 가전 사업부가 이 엄청난 적자를 거의 다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또 5조 원 넘게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제국 전체로 보면 흑자를 지켜낸 거죠. 이게 바로 삼성제국의 힘입니다. 가장 큰 기둥 하나가 흔들려도 다른 기둥들이 굳건히 버텨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반도체 사업이 장부상으로는 엄청난 적자를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적자 안에는요, 실제로 회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 게 아닌 비용도 포함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라는 건데 그냥 공장 설비가 낡아가는 걸 돈으로 계산한 회계상의 비용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가짜 비용들을 다 빼고 그래서 진짜로 현금은 얼마나 벌었는데 이걸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EBITDA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부문의 EBITDA를 계산해보니 놀라지 마세요. 회계상으로는 15조 적자였는데 실제 현금은 15조 원 넘게 벌어들인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기업을 볼 때 눈에 보이는 숫자 하나, 사업부 하나만 봐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입니다. 큰 그림을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 과연 그 제국 전체를 보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그저 성 하나만을 보고 계신가요?